자, 신문 브리핑 시간입니다. 아침에 이직거리 하는 것도 힘들어. 오늘이 12월 30일입니다. 내일이 31일인데 내일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신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한씨 안녕하세요. 그래서 연말을 브리핑하면서 보낼 수 있겠네요. 자, 30일 조선일보 첫면 일면 기사는 일면 탑 기사는 경제 골든타임 100일에 87조 퍼붓는다 라는 겁니다. 정부 내년 성장률 2.6% 전망, 외환위기 후 첫 2%대 목표치, 건설 등 모든 지표 하락 예상, 가용 예산 280조 원에 31% 투입. 그러니까 이게 유일로 그 경제부총리의 그건데 그 지침인데요. 그러니까 그 자금을 투자하는 거예요. 뭔가 공적인 자금을 투자하면 어쨌거나 그 돈이 돈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장에 맡겨두는 정책인 건데 87조 원을 이제 내년 1분기인 100일 동안 퍼붓는다 라는 거는 사실 그 공적 자금을 그러니까 공적 자금이라는 말을 쓰나? 아무튼 그 국가에서 돈을 이제 투자한다는 얘기는 이전부터 계속 있었고 이제 구체화된 모양인데 근데 이게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뉴딜 정책 같은 게 이제 그런 부류입니다. 일부러 돈을 투자해서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억지로 활성화시키는 건데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87조가 예를 들면은 내 주머니 속에만 다 들어가면은 의미가 없어요. 내 주머니 속에 들어가지고 이게 부동산에 투자돼 버리잖아요. 그럼 이거 의미가 없는 거야. 87조는 되게 골고루 분배돼야 돼요. 골고루 잘 투자돼야지 사람들이 그 혜택을 볼 수 있어요. 돈만 무조건 때려박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공정하고 고루 이제 잘 퍼져야 되는 건데 근데 정부에서 그런 걸 잘 할지는 잘 모르겠네요. 일단은 투입은 하긴 한답니다. 자, AI 꺾이나 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틀 전 의심 신고 0건, 농식품부는 아직 안심은 이르다 라는 얘기가 있고요. 자, 문재인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5년도 짧다. 반기문 비문과 달리 개헌 반대. 국민당 제왕적 대통령 아깝나. 그러니까 문재인은 그러니까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이라는 거는 개헌하자는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고 문재인은 개헌을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 혹은 개헌을 하더라도 일단 지금 시국에서는 하지 않는 게 좋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공매당 쪽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이 아깝나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사실 대통령 임기의 문제는 아니지. 임기도 관여하긴 하겠지만 임기보다는 다른 구조들을 좀 고쳐야지. 임기만 짧게 놓으면은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없을 겁니다. 저는 개헌에 지금 당장 반대하는 입장이고 지금 개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나는 정치적 기회주의자의 일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뭐 좀 멀리 보는 사람도 있겠죠. 자, 최순실의 동계센터에 준 삼성 16억도 뇌물죄 검토 특검 삼성화병 대가성 수사 지원 때 박 대통령 지시 단서 확보. 검찰 일한다. 특검이 일한다. 검찰이라는 게 아니고 특검이 일한다라는 기사가 있고요. 가격표 본 엄마 손에 든 양배추를 내려놨다. 연말 연초 식탁 물가 초비상 제주 밭작물 10월 태풍 피에타 제주 무양배추 당근값 배 이상 폭등 오징어도 500주로 20% 올라. 물가는 한번 오르면 내려가질 않지. 잘 지켜봅시다. 아무튼 물가가 많이 높아졌다 뭐 그러는데 나는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없어가지고 그거나 있어요. 그건 있어. 딱 하나 감각이 있는 게 옛날에 이제 새우깡 300원 할 때는 기억나. 300원, 500원 할 때 기억나는데 지금 1000원, 1500원 하죠. 미친 것 같아. 300원이라고 생각하면 물가가 지금 5배 정도 올랐다는 건데 우리 소득은 5배 올랐을까요? 안 그런 것 같죠? 그러니까 개새끼들이라는 거예요. 30여 년 앓던 난치성 우울증, 뇌방사선 초음파 수사 치료 뭐 그런 말이 있고
이중섭 관련한 얘기가 있고요. 3면입니다. 다급한 경제팀 부동산 가계 및 기업 붕괴부터 막아라. 자금 투입하는 거 이기권도 있고 위로도 있고 뭐 경제 쪽 강요들이 다 모인 사진이 3면의 사진으로 나와 있네요. 아무튼 경제 쪽 관련한 이제 전체적인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 기사 같고, 부동산 경착륙 막대 투기엔 대응 가계 및 대출 심사 더 엄격히 적용 부실기업 옥석 가려 지원 퇴출. 3대 리스크라 그러는 3대 리스크는 아까 얘기했던 부동산 가계 및 기업 붕괴 세 가지인데 좀 잘해보지 그러냐. 자, 세금 깎아줄 테니 결혼하세요 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내년엔 연봉 7천만원 이하 결혼 때는 50만원 공제, 맞벌이는 100만원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겨우 50만원 100만원 깎으려고 결혼하는 거는 우리 인생에 너무 큰 해악이 아닐까? 그다음 뭐 드론하고 그다음에 자율주행차 관련한 이야기가 있는데, 드론 우편 배달하고 자율주행차 달린다. 우리가 기술 좋아지는 건 좋은데 그 기술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서 우리가 어떤 보상을 해줄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잠깐만요. 반드시 그거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 같이 살아가겠죠. 그 무식하게 그냥 기술만 좋아지면 좋은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자, 대통령 사면입니다. 대통령 임기 줄여 2020년에 총선 대선 탄력받는 개헌론. 조선일보에서 개헌론을 띄워주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딱 하나입니다. 문재인을 까내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조선일보에서 정치 쪽으로 하는 모든 말들은 문재인이나 혹은 민주당에 대한 반대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한겨레를 조선일보의 거울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건데, 물론 한겨레라고 민주당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좀 비교적 가깝지. 비교적은 가깝겠지 아마. 자, 대선 이슈로 떠오른 개헌 위한 임기 단축, 제왕적 대통령제 바꾸자 공감대, 대선 후보들 공약으로 내세워야 분권형 4년 중임 강론은 달라. 문재인 빼고는 대부분 동의. 저 봐요. 이렇게 기사를 뽑아오잖아. 글쎄,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거는 공식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대통령 상권 분립 중에서 이제 행정부의 권력이 비대하니까 우리가 하는 말인데, 그 어제 어디서 봤는데 누가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안 된다 막 그런 무식한 소리를 하던데. 그러니까 제왕적 대통령제가 공식적인 제도인 것처럼 무식한 소리를 하던데. 아무튼 요거는 요거는 우리가 고쳐야 된다는 거는 공감할 수 있지만은, 그게 일단 지금 당장 나와야 되는 개헌이냐, 그러니까 정치적인 수사여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해야 될 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 대선 때까지 지랄할 거예요. 개헌 가지고. 자, 그 다음에 조윤선과 충돌한 이해훈, 이번엔 나경원과 설전. 이해훈은 유김당이고요. 그 다음에 나경원은 새누리당입니다. 이해훈은 이제 신당 원내대표 안되자 잔류 나경원한테, 나경원은 어이없어 공개 사과하라 사퇴하세요 뭐 그런 건 부류인가? 안 먹어라. 안 먹음. 안 먹어. 그래. 나경원 반기문 출마 때는 함께 갈 생각이라 그러는데, 반기문은 국내로 들어오면은 그걸 하겠지. 그 아마 국민의당이나 아니면은 유김당하고 같이 하겠지. 국민의당은 아마 이중대로 남을 거고, 만약에 대선에서 민주당이 진다면 유김당이 이제 이길 가능성이 큰데, 그러면 이제
국민의당은 아마 예전에 이제 그 민주당이 새누리당 이중대라는 소리 들었던 것처럼 이번 반대로 이제 6인당이 이중대라는 소리를 듣겠죠. 옛날에 이제 새누리당 이중대다 민주당이 그런 소리를 들었던 것 자체가 옛날에 이제 민주당이 있었던 국민의당 놈들 때문이었으니까 아마 똑같은 행보를 이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얘들은 자기 살 길만 찾을 테니까요. 갑자기 난입하시네요. 자, 신당 지향점은 깨끗한 보수, 따뜻한 보수, 핵심 가치로 당명 로고도 공모, 문학의 블랙리스트 진상 규명을. 얘들은 나름대로 깨끗할 겁니다. 그 새누리당에 비하면 깨끗하겠죠. 근데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을 놈을 믿으세요. 오면입니다. 안철수 흔들 국민의당 반기문을 마음에 두나. 반기문은 국민의당 쪽으로 안 갈 거라고 생각해요. 간다 그러면 6인당으로 가겠지. 호남 4선 주승용, 안철수가 민, 김성식 꺾고 원내대표 당선. 당연하지. 안철수는 지금 그냥 바지 사장인데. 주승용 친박 친문 빼고 힘 합쳐야 뭐 그렇게 합니다. 자, 호남의 기회주의자들이 뭉쳤습니다, 여러분. 두고 봅시다. 누가 밥상을 없는지. 정몽준 새누리당 탈당, 측근들은 보수신당 합류. 정몽준 씨가 아직 살아있다. 뭐 그런 기사고요. 국민의당 새해 첫날 봉하마을 노무현 묘역 안 간다. 김대중, 김영삼 묘역만 참배. 이승만, 박정희는 안 가기로. 자, 임명진 의원 배지 반납하고 과거 잘못 용서 빌어나. 그러니까 임명진은 이제 그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인데 아무튼 새누리당 안에서 좀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뭐 이리저리 칼을 들고 설치는 모양인데 잘 모르겠습니다. 난 이 사람에 대해 잘 몰라요. 육면입니다. 반기문 독자적 신당 창당 극히 어려울 것이다. 당연히 어렵지. 보좌관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반기문이 1년 넘게 대선 준비를 했다. 근데 제대로 된 정치 세력 하나 구축하지 못하고 그냥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영합해서 지금 대통령 하려고 그래? 황교안 폐하 위안부 합의 연속성 있게 유지돼야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역시 폐하답네요. 폐하 황교안 폐하 위안부 합의 연속성 있게 유지돼야. 황건한 대행은 위안부 합의와 관련 작년 12월 28일 합의 당시 할머니 46분이 살아계셨는데 1년이 지나고 7분이 돌아가셨다. 언제까지 합의를 끌어야겠냐며 46분 중 35분이 화해치유재단에서 위로금을 받은 것으로 안다. 위로금을 받으면 그걸로 끝인 거야? 새누리당 사람들은 일해주고 돈 받으면 끝이니까 아마 이렇게 얘기하던 모양인데. 중국 사드 담당 부국장 일방적 방한 정재계 인사들 만나. 한국 정부의 만류에도 입국이랍니다. 씨발 세상이 왜 이러냐 도대체. 진주만에서 돌아오자마자 일본 방위상 야스쿠니 신사 참배. 방위상이 누구냐면은 방위상 왜 이렇게 예쁘지? 이나다 도모미. 첫 글자가 뭐지? 동가? 도전 명미인가요? 아무튼 요런 사람인데 우리가 아는 그 꼴통 신사를 방 참배했다라고 합니다. 역시 얼굴만 반반해서는 뭐 이러면 또 여혐 그런 게 걸릴 수 있어. 조심해야지. 황교안이도 좀 당해야 되지 않을까? 언젠가 당하지 않을까? 자, 8면입니다. 그 기획 기사인데 6126에서 9만 그 다음에 143만. 그러니까 6026건은 8월, 9만 건은 9월, 143만 건은 10월. 가을 온라인 휩쓴 최순실 태풍. 그러니까 언론 사이트하고 그 다음에 SNS 웹문서 2672만 건을 쭉 전수조사해서 통계를 낸 모양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조사에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박근혜가 되게 많이 검색됐어. 그러면은 사람들이 박근혜에 관심이 있거나 혹은 그 주변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거지, 박근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거나 부정적으로 평가하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부정적이나 긍정적이거나 그걸 판단하려고 그러면은 좀 더 자세하게 조사해 봐야지. 연관해서 검색한다거나. 그런데 이제 저번에 보니까 어디서 뭐 한겨레였나 경향신문이었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아무튼 진보 쪽 언론이었던 것 같아. 오마이뉴스였나? 그게 어떻게 했냐면은, 여성이나 혹은 뭐 여혐 관련한 기사 그 검색이 많다고 여성 인권이 신장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그 두 개는 별 관련이 없습니다. 그 검색이 많아진 거는 남녀 갈등이 더 심해졌다는 자료인 거죠. 오히려 우리의 경험상 생각해 볼 때. 자, 아무튼 그 요 기사에서는요, 그 조사해 보니까 박근혜 총 331만 건, 1만 건 언급 1위, 탄핵 가결 12월에만 151만 건, 문재인 310만 건. 야, 문재인 310만 건, 최순실 이어 3위, 뉴스 키워드는 세월호가 최다 라고 합니다. 최순실이 311만 건이고요, 문재인이 310만 건입니다. 자, 보검의 꽃이다. 유재석 제치고 연예인 1위, 박보검 79만 건, 유재석은 37만 건. 국제뉴스 1위는 브렉시트, 트럼프는 6위랍니다. 신면입니다. 그 산타처럼 성탄절 쓰러진 경찰 구현, 해군 장교, 뭐 그런 사건 사고가 있다고 하고, 박준형 당선 무효형 1심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 박준형은 누군데?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라고 하네요. 박준영. 부하 직원에게 욕설, 경찰서성 1계급 당등, 뭐 이런 참 의미 없는 기사들이라 그냥 사건 사고 기사들이고요. 제1기획사장 뇌물공여 혐의 특검 사법처리 가능성 시사. 삼성 16억도 뇌물죄 검토. 문영표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 국회 청문회 위증 혐의도 포함. 자, 그 다음에 박 대통령 대리인단에 이동흡 전 헌재재판관 합류. 이명재 민정특보는 자문 맡아. 야, 뭐 헌법재판소 전임 재판관이든 뭐든지 간에 돈만 낸다 그러면 그냥 다 몰려 들어가지고 사건 만다고 지랄하는구나. 그것도 나름대로 정관이호 받을 거 아니야. 11면입니다. 30년간 아현동 밝히던 달동네 공부방 갈 곳 잃었다. 뭐 그런 사건 사고. 뭐 다 그냥 사건 사고 얘기인데 이거는 읽을 필요가 없고, 그 정관예우 그러니까 생각이 나는데, 이번에 이제 우병우 사건의 사실 근본적인 시발점은 정운호 사건입니다. 정운호는 이제 무슨 어디 화장품 회사 대표인데요. 그 사람이 사장인데 그 사람이 도박을 참 좋아해요. 그 도박죄 때문에 이제 기소당하고 뭐 그런 사건들에서 이제 정관 수십억 원을 주고, 이제 옛날에 뭐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 같은 사람들을 선임을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 근데 거기서 뭔가 일이 잘못돼가지고 집행유예를 못 받아버린 거야. 집행유예는 아니면 뭐 무혐의 이런 걸 못 받아버린 거지.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줄줄이 막 자폭하고 그러면서 줄줄이 엮여 들어가면서 우병우까지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걸 생각하면은 법조계에서의 정관예우라는 게 얼마나 족같은 관행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12면입니다. 65세인 노인 기준 연령 상향 검토, 기재부 쪽 이야기고요. 근데 요게 그 뭐 젊게 사세요 뭐 그런 취지는 모르겠는데, 엮여 있는 게 기초연금 같은 게 엮여 있어요. 어쨌건 우리가 서류상으로 연금 같은 아니 복지 수당을 주려 그러면은, 복지 관련한 혜택을 주려 그러면은 뭐 나이 같은 게 이제 기준이 돼야 되니까, 예를 들면은 기재부에서는 내년 하반기에 합의 추진한다 그러는데 기초연금 등 노인복지에는 파장일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정년 늘어나는데 아빠는 더 빨리 회사 그만뒀다. 정년 연장의 역설, 기업들 인건비 부담에 인력 감축. 퇴직 연령 3년 새 53에서 49살로. 그러면은 49살에 만약에 퇴직한다 그러고 50살에 만약에 퇴직한다고 그냥 가정을 하면 80까지 산다고 치면 30년 동안 뭐 하고 사나? 아무튼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년엔 중소기업도 정년 60세 해고 권고사직 늘어날 수도. 4년치 중고교 역사시험지 제출하라는 여의원. 가습기 살균제 법 통과, 옥시의 분담금 500억. 초등학교 1, 2학년 내년부터 교실 청소 해방, 서울교육청 예산 총 28억 투입해서 학교에서 청소 용역 고용키로 한다 그러는데, 병신들은 왜 이걸 이런 좋은 거라면서 용역을 또 고용한다 그러지? 학교에서 직접 고용하면 안 되나? 나는 사실 내가 내 교실 청소하는 게 되게 마음에 안 들었어. 난 내 방도 청소 안 하거든. 14면입니다. 역시 4면인데 서문시장 관련 이야기 하나 있고요. 그 다음 또 사건 사고 특별한 얘기는 없습니다. 서울시 제2 시민청 철회, 예, 강남구의 연패. 시민청이 뭐야? 서울시가 대치동의 세택 부지에, 세택이라는 게 뭐냐면은 서울 무역 전시장이랍니다. 제2 시민청을 지으려던 계획을 철회했다. 강남구의 반대가 계속된다. 뭐 그런 얘기가 있네요. 그냥 강남은 독립해서 그냥 거기서 농사짓고 자급자 쪽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16면입니다. 트럼프 백악관 대기업 구조본처럼 내각 틀어진다. 구조본처럼 내각 틀어진다. 그 다음에 베를린 테러 관련한 얘기 하나 있고, 중국 얘기는 없고, 튀르크하고 러시아 얘기가 하나 있는데, 튀르크하고 러시아 시리아 내전 휴전하기로 실제로 유혈 멈출지는 불투명. 예, 뭐 이런 이야기 하나 있고요. 이번에 튀르크에서 러시아 대사가 죽었는데 생각보다는 마찰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나라가 아니라서 느끼는 게 없어서 그런가? 중국 신장 공산당 건물 폭탄 테러로 8명 사상. 신장이 어디에요? 신강. 병신들 신강을 신장이라고 읽는 거야? 신강입니다. 신강. 신강이라는 거는 새로운 강역이라는 의미인데, 새로운 강역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요게 어떤 유래가 있냐면은 이게 신강이 이제 위구르 자치구 얘기하는 건데, 청나라 때 이제 몽골하고 관련돼 가지고 청나라가 서역 지역을 이제 한번 먹은 적이 있었거든. 그 지역을 이제 새로 편입한 영토라 그래서 신강이라고 불렀는데, 근데 그거를 지금 이제 보통화를 해가지고 신장 위구르 자치구 이제라면서 하나는 중국어를 읽고 하나는 중국어를 안 읽고 이런 병신 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강에서 이제 아무튼 뭔가 유혈 사태가 있었다. 중국에서는 항상 이런 게 있을걸요? 많을걸? 중국 전책이 그렇게 사람들한테 잘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아니라서. 네, 그건 알고 있어요. 신강이 어딘지는 알고 있는데, 근데 난 신강을 신장이라고 읽는 사람들의 병신 같은 혓바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었어. 성주 하나도 안 넣을 거면서 신장이래. 신장. 신짱 그러지 왜. 18면 문화면인데 별 특별한 기사 없고요. 21면도 문화면인데 별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피플앤스토리 면에는 뭐 역시 조선일보답게 수많은 미담들이, 예, 수십억을 줬다 수백억을 기부했다 뭐 그런 미담들이. 나는 체감 하나도 안 되는데. 자, 스포츠면도 별 거 없고요.
그 26면에 이제 신문은 선생님 면에는 그 오로라 관련한 이야기가 있는데, 오로라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사진작가, 사진작가 얘기네요. 사진작가 관련한 얘기인데 한번 읽어보십시오. 재밌겠지. 재밌을 것 같네요. 저면 항상 재밌어 보면은. 오피니언입니다. 29면입니다. 예술 넘어 태권도를 배우는 기쁨. 뼈 조심하시고. 박 대통령의 위기는 보수와 관계가 없다라는 독자 칼럼이 있습니다. 보수와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얘기하는 보수라는 게 지금까지 항상 그렇게 부패하고 더러운 이미지였거든요. 이승만 때부터 쭉 그랬지. 생각해봅시다 라는 면인데요. 어려운 고사성어 굳이 써야 하나 라는 글이 하나 있고, 이것도 다 그냥 독자 투고예요. 독자 칼럼입니다. 다른 이야기는 특별한 얘기는 없고요. 30면입니다. 이러려고 서울대를 이라는 칼럼이 있는데, 기자 칼럼인가? 이러려고 무슨 사건을 가지고 지금 적어놓은 거지? 우병우 관련한 이야기 같은데, 그러나 대학에서 공부하던 시절만 해도 나는 그 학교 가고 유달리 똑똑한 아이들의 집합이라고 생각한 적이 별로 없었다. 야, 지가 똑똑하다는 이야기네. 내가 서울대는 산업 2부 기자님이십니다. 자, 내가 서울대가 보자. 이 주제가 뭔지 모르겠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였을까 하고 싶은 건 많고 궁금한 건 많은 10대 책상에만 들러붙어 시험 문제 몇 개 더 맞췄다는 공으로 졸업 후 평생을 땅덩거리며 사는 이들을 볼 때마다 이 사회가 아무래도 정상은 아니지 싶었다. 아마 요게 사실 이 글의 주제 같은데, 조선일보의 평소 성향을 생각하면은 참 모순적인 글이다라는 게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그런 사건 있잖아요. 조선일보 무슨 부장이 편집 부장이었나? 부장이 이제 중국집 갔다가 간장 더 달라 그랬는데 간장을 더 안 줘가지고 그걸 가지고 신문 칼럼에다가 조선일보 칼럼에다가 그걸 실어가지고 개망신 샀던 사건이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할 때 요 글은 취지는 좋아 보이거든요. 내가 좀 비꼬긴 했는데 아무튼 글 취지는 좋아 보이는데 조선일보의 평소의 어떤 그거하고는 좀 많이 모순되시는 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위기의 보수, 주거에만 산다라는 칼럼이 또 있습니다.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양날개로 전쟁 참화 보릿고개 넘은 보수의 체험은 조중하지만 튼튼한 국방과 공장관리로 약자 껴안는 보수 거듭나야 대한민국의 새비를 만들 수 있어. 그냥 정론입니다. 좋게 말해주면 정론이고 나쁘게 말해주면 그냥 꼰대 이야기고요. 한신대 교수고 정치철학 전공한다는 사람인데 왜 글을 이렇게 쓸까? 좀 그냥 뻔한 얘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31면입니다. 올림픽 피겨어 서울 개최 어떨까? 이건 뭔지 모르겠다. 반기문의 이건 뭐야? 한자를 적어놨는데 이게 한자 뭔지 모르겠네. 사자후야? 사자후? 반기문의 사자후. 반기문 관련한 얘기인데, 그가 대선에 나오는 건 자유이고 한몸 불사르는 것도 본인의 의지에 달린 일이다. 중요한 건 이기든 지든 어떻게 싸우고 어떤 메시지를 던지며 한국 정치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할 것이다. 그런 글입니다. 자, 사설입니다. 역사적 개헌특위 출범. 통치 끝내고 협력 협치 열어달라. 국회가,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국회가 29일 본회의를 열어서 개헌특별위원회 설치안을 통과시켰다. 개헌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요렇게 또 인용이 났네. 그제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개헌은 빠를수록 좋다라고 했고, 이거는 다음 대선 이전의 개헌은 힘들다라고 했던 그런 얘기는 또 쏙 빼먹고 요것만 인용이 났네요. 아무튼 개헌 관련 얘기입니다. 조선일보는 개헌 계속 밀 거예요. 왜냐하면 문재인이 개헌 반대하거든요. 국립외교원 내년은 초불확실성의 시대. 얘들은 오타쿠처럼 말을 써놨어. 초불확실성.
아무튼 외교 상황이 굉장히 역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글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5배 바가지 택시 아직 갈 길이 멀다. 사건 사고 이야기고. 조선경제인데요. 뭐야? 다시 일하니 꿈만 같아 1300명 웃음 되찾다. 실직위기 벗어난 롯데 면세점 직원들. 이거는 이게 우리가 내가 긍정적으로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면세점 관련 얘기잖아요. 이 면세점 노동자에 지금 조선경제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기사 써놨는데, 근데 이거는 아마 이건 노동자들이 복직되고 뭐 그런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면세점 자체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이 사정을 자세히 몰라가지고 말을 못 드리겠네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뭐 일단 복직했다 그래 좋겠네. 자, 뭐 다른 특별한 얘기는 없고, 어려운 위기 그래도 가장 많은 건 희망. 이거 경제 단체장들 이제 신년사 이야기인데, 누구냐면은 박용만, 그 다음에 허창수, 박병원, 김인호, 박성택, 김호갑 뭐 이런 사람들인데, 니들은 희망을 찾아라. 우리는 진짜로 그냥 살고 싶다. 자, 아무튼 희망 같은 거 필요 없는 그런 삶이 그립다. 3면입니다. 같은 1조 과징금에 퀄컴, 중국에는 굽실, 한국에는 발끈. 요거는 휴대폰 쪽 이야기예요. 저 새끼들이 그 특허 같은 걸 많이 잡고 있는 모양이더라고. 그 다음에 허창수 정경련 회장 후임, 김승현, 조양호, 박삼구. 그러니까 정경련 쪽 이야기입니다. 허창수는 아마 사퇴한다? 사퇴한다는 편이 맞나? 아무튼. 자, 일단 5면입니다. 일단 계약 해지, 한미약품 8조 신약 신화 흔들. 이거 그 의약품 쪽 주가가 내려가겠네. 어제 안 그래도 떨어졌다는 얘기 들었는데. 자, 7면입니다. 해외 어학연수보다 인턴 경험 더 중요하다. 인턴이라는 게 시발놈들이 정직원처럼 부려먹고는 그거 한다면서 최저임금도 안 준다면서 그래놓고는 지금 인턴 경험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니들이 자발적으로 노예가 된 경험을 보여줘야 기업에서 뽑아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 뭐가 달라? 참 더러운 얘기라서 그냥 넘어갑니다. 기업들 한번 떨어졌는데 다시 지원한 구직자 어떻게 생각할까? 기업 57%는 긍정적으로 평가. 사람이 평가한다는 게, 사람을 기업이 평가한다는 게 얼마나 역같은 경험일까요? 난 기업의 이제 인사과 직원 새끼들이 하는 말을 보고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 니들이 얼마나 잘났길래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평가하고 엿먹이고 있느냐, 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자, 조선일보는 끝입니다. 뭐 더 할 얘기 없고 한국일보 보겠습니다.